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국보위 시절 신군부는 경제정책을 세세하게 손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화학 부분만은 그렇지 않았죠. 이게 3공화국 시대부터 내려온 건데 손을 한번 볼 때가 됐거든요. 국보위로서는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당면 과제가 된 겁니다. 결국 손을 보기로 하고 밀어붙입니다. 1980년 8월 19일 오전 10시, 구 숙명여고 안에 있는 한 회의실에서 재벌 총수들이 걸어 나오고 있었다. 회장님, 오늘 회의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회장님! 국보위가 추진하는 중앙 투자 조정안에 회의 동의하신 걸로 봐도 될까요? 나중에 얘기합시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번 조정이 앞으로 우리나라 중공업 발전에 도움이 될까요? 아하, 나중에.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중에도 재벌 총수들의 입에서 그날 느낀 점에 대해 솔직한 말이 나온 적은 없었다. 적어도 5공화국이 끝날 때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 자리에는 국보위 금진호 상공자원 분과위원장을 비롯 10여 명이 동석했다. 1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이날의 주인격인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김우중 대우그룹 사장, 정인영 현대양행 사장, 박준 산업은행 부총재 등이 1년 동안 진통을 겪고 있던 중화학 투자 조정 작업을 마무리 짓고 회의실을 걸어 나왔다. 언론들은 그동안 중복 투자의 부하에 눌려있던 중공업의 진로가 확 트였다고 대서특필했다. 또 중공업 입국의 꿈은 80년대를 맞은 우리 모두의 꿈이었으며 중화학공업 분야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고 덧붙였다. 과연 그랬을까? 또 세 번째 3차 우연 계획의 중점 목표인 중화학공업의 건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35억 불 또는 그 이상의 수출을 뒷받침하고 나아가서는 근대적인 공업국가로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이미 우리가 착수한 이 종합제철 공장, 기계고 또는 조선고 1971년 1월 1일 박정희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에서 농업 부분 중점적 개발, 수출의 획기적 증대, 중화학공업 건설, 이 세 가지를 주축으로 제3차 경제개발 계획을 성공적으로 마치겠다고 밝혔다. 누가 뭐래도 중화학공업은 개발연대를 이끌어온 핵심이었고 성과였다. 그러나 1979년 말을 거쳐 대망의 80년대로 접어들면서 그것은 축소 조정의 운명에 처한다.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묶어서 일어나 하고 중장비는 발전 설비 부전 역시 묶어서 하나로 만들어갖고 어떻게 날아준다는 거야? 그건 현대와 대우가 태기를 해야 됩니다.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죠. 이 우격 다짐으로 한다면 모를까.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일 텐데. 예. 그래서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무슨 문제? 과연 지금 그 두 가지를 일원화하는 게 옳으냐입니다. 첫째, 발전 설비의 경우 원래 4원화돼 있었던 걸 2원화로 바꾼 게 1년도 안 됐는데 또 바꿔야 됩니다.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해? 에? 또?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외국 금융기관의 신인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일원화 방침이 결정된다고 해도 실제로 추진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실제로 실현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걸 막무가내로 밀고 가는 것보다는 형편에 따라서 대처해 가자는 것이 경제기획원의 아닙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네, 이거. 아무튼 우리 국보위가 추진하면은 질질 시간 안 끌고 잘 해결될 거야. 응? 맡겨보자고. 국보위가 나서서 안 되는 게 어디 있겠느냐는 것.
김우중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대우그룹 김우중을 만나러 온 사람은 상공부 기계공업국장 겸 국보위 상공위 간사 차수명. 당시 중화학투자 조정실무를 맡았다. 저희 국보위에서는 발전설비 분야하고 자동차 분야를 각각 일원화해서 현대 대우가 태결하는 걸로 정리됐습니다. 참. 내 말은 이게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정당한 절차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원론적인 얘기를 다시 하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한테도 이런 구도를 이야기했습니까? 오후에 뵈러 갈 생각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어떻게 나올 걸로 예상합니까? 현대가 발전 설비나 중장비 쪽에 투자한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 양반이 자동차를 포기할까요? 발전 설비 사업을 맡을 경우 정부가 발주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사업성은 자동차 못지않거나 그 이상일 겁니다. 정주영 회장도 주판 꽤나 튕길 줄 아는 분이니까 그렇게 결정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난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정주영 회장한테 먼저 선택권을 준다면 그렇게 따라주시겠습니까? 국보위의 판단은 확고했다. 그동안 투자 조정에 강력하게 반대해온 현대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다면 당연히 발전 설비를 택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때 현대는 현대자동차와 창원중공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우는 미국 제너럴 모터스사와 50대 50 지분을 나눠 가진 대우자동차를 가지고 있었고 한편으로 중공업에 진출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국보위의 지시는 간단명료했습니다. 정주영 회장님, 그리고 김우중 회장님, 두 분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결국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자는 거예요. 이건 이해하시죠? 말씀하세요. 김우중 회장님, 정주영 회장님께 먼저 선택권을 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하시죠. 정 회장님, 어떻습니까? 저희가 마련한 단일화에 찬성하시겠습니까? 난 반대입니다. 단일화를 한데도 저는 자동차를 할 겁니다. 예? 이건 국보위의 권고사항입니다. 그래도 난 안 해요. 뭐, 자동차를? 예, 차수명 간사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정주영 그 양반이 얕잡아 볼 장사꾼이 아니구만. 응?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 뭐 두고 보면서 막구 교섭을 해보겠습니다. 김 박사는 정주영 회장 판단을 갖다 어떻게 생각해? 자동차는 지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생산하는 업종입니다. 그에 비해서 발전 설비는 주문 생산 업종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해? 현대로서는 창원에 있는 현대 양행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현대 중공업이 있습니다. 발전 설비야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동차는 다릅니다. 한번 내놓으면 다시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 회장이 그걸 계산했구만. 응? 네, 이 정 회장 한번 만나볼까? 그리고 며칠 후 국보위 상임의장과 정주영은 서울 아현동 모처에서 마주한다. 회장님,
이 국보위에서는 정 회장님을 배려한다고 했는데 이 마음에 안 드셨습니까? 자, 그런 게 A입니다. 자동차하고 발전 설비 어느 하나를 먼저 선택하시게 하고 남는 걸 갖다 이 대우에 넘겨주도록 한 거는 사실 이 특별 대우였습니다. 대우 자동차는 미국 제너럴 모터스하고 지분을 반반씩 나눠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너럴 모터스가 자동차를 내놓겠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한테 맡겨주십시오. 그거는 걱정 마시고 둘 중에 하나를 갖다 퇴기를 하시죠. 자동차와 발전 설비 어느 쪽입니까? 자, 위원장님, 그 둘 다 내 땅에서 내 손으로다가 읽은 것들입니다. 자동차도 중공업도. 회장님, 이 중화학 투자 조정 문제는 벌써 1년을 갖다가 끌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뵙자고 한 거는 뭔가 결정을 해 주실 걸로 믿고 온 겁니다. 어느 쪽으로 하시겠습니까? 굳이 하나를 하라고 한다면 저는 자동차를 하겠습니다. 회장님, 우리나라에서 이 자동차 같은 건 안 됩니다. 수입해서 타는 게 낫다고요. 사실 그동안 자동차 산업이 국가와 국민 경제에 기여한 점도 아주 많습니다. 솔직히 자동차가 지금까지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값은 비싸고 고장 잘 나고 국민의 피와 땀으로 몸집만 물려왔지 이 국가에 도움이 된 게 뭐가 있어요? 그래도 정주영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다급해진 쪽은 국보위였다. 어찌됐든 대통령 선거 전까지는 마무리하고 싶었지만 기업들의 반발과 이견으로 결론은 미뤄지고만 있었다. 당연히 그런 상황을 그냥 두고만 볼 국보위가 아니었다. 국보위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았는데 올 때 꼭 도장을 지참하라는 것이었다. 나갔더니 대뜸 이 방이 무슨 방인 줄 아느냐. 삼성그룹 사주가 TBC를 내놓겠다고 도장을 찍은 방이다 라며 을러대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투자 조정에 관련되었던 이명박의 회고다. 그 외에도 국보위로부터 갖가지 압력과 위협을 받았던 당사자들은 하나같이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으나 별의별 위협을 다 당했다고 말하고 있어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충분히 짐작해 한다. (1980년 8월 1일) 신병현 상공장관실에서 진행된 국보위 상공분과위원회. 오늘은 어떻게든 매듭을 지어야겠습니다. 글쎄요, 지금까지의 정부 작업이 어느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성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경쟁 체제만이 불황을 이길 수 있어요. 지금 정 회장님 말씀은 대우를 두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맹세코 남의 기업 인수를 희망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여태까지 기업들이 은행 돈 없이 했다면 여러 말도 안 합니다. 투자 조정 원칙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특정인을 두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동차 산업은 나라 경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주세요. 이대로 따를 수는 없습니다. 실무자들이 1년을 연구한 결과입니다. 특혜 의혹을 받느니 대우는 자동차 안 해도 좋습니다. 제3의 회사를 선정해도 무방합니다. 시간을 좀 넉넉히 주세요. 경제는 개인 기업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밀고 당기던 끝에 8월 20일 국보위는 1차 중화공업 투자조정 조치를 단행한다. 발전 중장비는 대우자동차, 승용차는 현대자동차, 오토니아 트럭은 기아자동차로 일원화한다. 물론 국보위의 위력이었다.
그러나 제너럴 모터스는 지분 50%를 양보하지 않았다. 현대가 대우 자동차를 인수하지 못한 결정적 요인이다. 또한 대우 역시 현대의 창원중공업에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결국 물러났다. 자동차든 발전 설비든 국보위가 처음 의도했던 것들은 완전히 어긋난 것이다.